지금 시장에는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해야 될 거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FOMC 회의 발표 내용이에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자, 연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했고요. 내년 0.75포인트 인하 이런 내용도 헤드라인으로 뽑혔네요. 기존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다. 이번 동결을 보면은 9월과 11월, 12월 3회 연속으로 금리 동결에 들어갔어요. 지난 7월까지는 총 10일의 기존금리를 올렸었고 지금 현재 미국 금리는 5.25포인트이죠. 첫 번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기준금리 동결 3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통계나 심리적 분석을 해본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돈이 풀리니까 그것이 부동산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코로나 때 돈이 풀리면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시중에 있던 돈이 다시 회수가 되니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한다. 코로나 상승장 다음에 기준금리 상승하고 난 다음에 폭락을 하면서 요것이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실제로 발현이 되었죠. 그런데 올해 초 7월까지는 금리를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는 상승장이 나왔어요. 이제 금리를 올리다 제로금리 수준에서 5%대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올렸다. 이제는 금리 인하로 가지 않겠나라는 그 금리 인의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했잖아요. 올해 초에.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오르다가 8월부터 9월, 10월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는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미국 CPI, 미국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내년 말 아니면은 2년, 3년 뒤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훅 내렸는데 또 갑자기 기조가 바뀌었죠. 그 기조가 바뀐 게 보면은 이틀 전에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3.1%가 나왔어요. 미국이 많이 높을 때 6%, 7%, 8%까지 나왔는데 3.1%. 자, 미국이 목표하는 것이 2%대잖아요. 거의 다 내려오다 보니까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다. 3.1%가. 자, 그러면서 지난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인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이번에 가장 강력한 비둘기적인 언행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직접 파월 의장이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비둘기적인 말을 해주면서 지난밤에 미증시가 크게 시장에서는 반응을 이렇게 해줬죠. 자, 금리와 주가의 교과서적인 상황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통계가 하나 더 있는데 금리를 동결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상승장이 이어지더라.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해 초도 올랐고 지금도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닌 실제 인하를 하면은 인하 기대감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자, 왜냐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대고 우리나라가 3%대잖아요. 지금 2%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원래라면은 교과서적으로면은 5%면은 우리가 5%대, 6%대까지 따라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3%에 머물고 있고 5%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준금리 3%대, 그러면 시중금리는 5%, 6%대 이렇게 됐잖아요. 5%, 6%만 되어도 우리나라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대출이라든지 여기가 휘청거리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4%, 5%까지 6%까지 높여버리면은 시장금리는 7%, 8%,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연체율이 더 높아지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PF가 하나 둘 무너지면서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은행이 무너지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면은 가계, 기업, 부동산 PF 연체율이 증가가 되고 파산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은 은행 중에 도산하는 은행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금융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3%에 머물고 더 올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죠? 가계대출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높지 않았으면 우리도 올릴 수 있었겠죠. 우리나라 가계기업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리면 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다. 그만큼 올릴 수 있는
상황, 컨디션, 체력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올렸다, 체력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체력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5%대를 유지를 하고 또는 조금 내려봤자 4%대를 유지를 하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4%가 아니라 3%, 2%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말은 체력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미국 고용이 지금까지는 아직은 단단하다지만 조금씩 균열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미중 분쟁도 심화가 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자유 경제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고, 뭐 전쟁도 많아지고, 자, 이런 위기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좋아지지 않다 싶으면은 파산한 개인들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죠.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을 할 수 있다. 지금 오히려 이 기대감으로 있는 것이 더 시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증시는 하락을 하고, 물론 너무 많이 내리면은 다시 그 돈으로 또 그 다음에 급등을 하겠지만 처음에는 하락을 하고, 오히려 인하하기 전 인하 기대감이 있는 몇 달 상승하고 난 다음에 동결이 된 이 몇 달, 그것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 또 다른 뉴스, 파월 금리 고점 혹은 부근에 도달, 우리는 충분히 했다. 많은 경제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온 중이고 우리는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시작된 작년 초 이후 파월 의장이 중립적 혹은 항상 매파적으로 발언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완화된 발언.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면은 내년 3월 또는 6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시장이 반응을 해주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즉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지금 단기적으로 오를 때는 팔아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그 기조는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으로 몇 달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탐욕 위치에 온 것은 사실이다. 자, 팩트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상태. 두 번째 팩트는 중기적으로는 상승 기대감 증가.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단기 매매 또는 물린 종목을 점점 털어가면서 현금 비중을 좀 챙겨놓고, 중기적으로는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조정 때 여기서 잘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저는 이런 전략을 좀 챙겨갈까 하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즐기면 되는데 대신 현금을 잘 챙겨놓자. 자, S&P 500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최고점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지금이 4,700포인트 근방, 최고점대가 4,800포인트 분방, 10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이렇게 남아있고 직전 고점 넘어서고 있는데, 전고점, 전고점 근방이고, 자, 여기서 나스닥 10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전고점 이미 넘어서고 난 다음에 최고점과 거의 맞닿아 가고 있어요. 지금 고점 기초 강의에서 배웠죠. 밑에서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쌍봉에서는 저항, 그 다음에 조정 다음에 상승하는 분위기가 많겠다. 그죠? 다우도 한번 볼게요. 전고점 넘어서서 최고점과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역시 쌍봉 구간이죠. 그죠? 너무 쉬지 않고 급하게 올랐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게 맞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오르는 것은 단기적인 오버슈팅으로 봐야 되고, 단기 단타로 즐기고 수익은 또 잘 챙겨놔서 현금을 챙기다가 분할로 다시 내려왔을 때 10선, 20선, 60선, 3등분 또는 직전 매물대, 최근 매물대, 직전 고점 1, 2, 3, 4등분 이런 식으로 걸리는 위치에서 천천히 분할로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 코스피도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서고 있고, 단기적 상승에 대해서 지금은 추가 상승 구간, 그 다음에 즐기다가 이 단기 단타적으로 즐기고 물리지 않고 즐기고 현금 유지한 채 즐기다가 내려왔을 때 10선, 20선, 돌아오는 60선, 전고점, 매물대, 직전 저점대 걸리는 위치에서 매집 구간 잘 생각을 해볼 시기이죠. 그죠? 다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마다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요건 것 같아요. 팩트,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은 짧게 즐기고 현금도 만들어가면서 상승장을 즐기고, 그러다가 하락이 오면은 중기적으로는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까 매집 구간을 잘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 1월에 산타랠리가 온다면 그때 제대로 즐기고
즐길 시기,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자, 전략을 항상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든 시장 분위기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또 포인트가 생길 때마다 시선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